자연철학자 세 번째 시간에는 엘레아크파인,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이 세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철학자들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세노파네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이후 살펴볼 파르메니데스의 스승입니다. 기원전 570년부터 478년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세노파네스의 사상을 보자면 진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불가지론적 태도, 즉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기에 어떤 누구도 신들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진리를 완벽한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견은 모든 것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죠. 이어서 신인동형론을 비판합니다. 인간과 신이 동일한 현상을 가졌다는 것인데 신은 인간과 닮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마다 신들의 생김새가 다르며 말이나 사자가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자신들과 비슷한 생김새의 신을 그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과 인간을 동일하게 보는 오만함을 지적한 것이죠. 이와 다르게 신은 무엇과도 닮지 않은 하나의 신만 있으며 죽을 수 있는 자인 인간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은 언제나 같은 곳에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고 보았고 또한 전체로서 보고 전체로서 생각하며 전체로서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전체이자 하나이며 영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파르메니데스가 이어받게 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엘레아크파의 시조입니다. 기원전 515년에서 445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의 아버지, 존재의 철학자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나올 그의 사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진리의 길과 의견의 길, 편으로 나뉩니다. 이 진리의 길에서는 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로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있음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생성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한 종류이며 불완전하거나 여럿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기에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균일한 한 형태이기에 가분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있음과 단순히 있다고 말하는 의미보다 진정한 있음, 존재라는 의미를 말했기 때문에 존재 철학자로 불리는 것이죠. 이어서 많거나 적지 않으며 불연속하지도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 영원은 시간에서 영원성이 아니라 현재로서 영원한 것, 영원한 현재로 계속 존재하는 것. 시간이란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 있음이란 것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의 이 상태에서 계속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있음 그 자체이기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순되게 보여지는 속박의 한계로 유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무한한 것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면 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있음은 유한하다고 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있음은 유한하고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서 이 세계이고 그것은 구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3차원적인 모형, 구입니다. 모든 방면으로부터 자신과 동등한 것으로서 한계들 안에서 균일한 것이 구입니다. 완전한 형태죠. 중앙으로부터 모든 것이 동일하게 뻗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있음의 개념을 통해서 있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연속적이고 영원하고 그것이 진정한 있음이라고 존재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이죠. 반대로 의견의 길에선 유한자들의 의견은 개연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유한자들은 혹서 혹한의 원인을 태양의 궤도 이탈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찰과 경험은 의견에 불과하고 개연적인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경험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감각보다는 이성을 중시한 것이죠.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도 큰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엘레학파의 제논입니다. 이 엘레의 제논이라 한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스토아학파의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엘레의 제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계승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논의 역설로 유명하죠. 먼저 제논은 운동을 부정하는 논증을 말합니다. 역설이죠. 첫 번째로 가장 느린 자가 가장 빠른 자에게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느린 자가 항상 약간이라도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아킬레우스와 거북이를 듭니다. 이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의 영웅으로 발이 빠른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엄청 빠르게 뛰어갔다는 거죠. 반대로 거북이는 느린 존재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데 둘의 거리 차이가 100m일 때 아킬레우스가 앞으로 전진한다 해도 앞으로 가는 만큼 아킬레우스의 거리 정도까지 못 가지만 거북이도 어느 정도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간다 할 때 아킬레우스의 사고 실험을 했을 때는 둘 다 이동하기에 차이가 계속 미세해져도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또한 현대의 관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낌으로서 한다면 어떤지 느낌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죠. 하지만 과학적이지 않기에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화살의 역설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화살은 정제에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언제나 지금 순간 안에 있다. 움직임은 0이다.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살이 날아가는 그 순간을 보면 그 순간은 0이라는 거죠. 나누어서 쪼개서 본다면 화살은 정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정지해 있는 것이죠. 화살은 정지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에 대한 역설을 주장합니다. 여럿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하나만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럿이 있다면 각각의 것은 어떤 크기와 두께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자면 통해 알 수 있죠. 크기를 계속 나누어 가거나 확장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에서 A와 B를 나누면 C가 있죠. 그리고 A와 C를 나누면 D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A와 C를 무한히 또 나누면은 B와 C에서는 무한히 늘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한으로 작아지거나 근데 이것은 무한으로 작아진과 동시에 무한으로 커진다고 본 것입니다. 구분은 무한하기에 동시에 작으며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인 게 나타나는 거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작거나 큰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논리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 여러는 없고 모두 다 동일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 제너의 역설, 패러독스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연 철학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원자론자들에게 사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